19년도까지만 한번 보시면은 별서 조경에서 시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조경에서 시대 순서. 자, 이것도 지방에 따른 것들, 그 다음에 정원하고 작정자하고, 그리고 그 어디에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시대별로 나열하는 것들. 이제 다 한 번에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창덕궁 후원의 정자하고 지당. 보통 보면 연못 옆에, 그러니까 지당 옆에 보면 정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경관을 보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름 외우는 것들인데,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주제공원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들, 자, 이런 것들은 외워야지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해서, 자, 우리가 보면 화요일 날에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 놀이터나, 자, 어린이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틀립니다. 지금처럼 주택 등에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놀이터가 이제 어린이 놀이터이고, 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많이 설치하는 것 중에서는,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뭐 이런 시설들이 여기 주민 공동시설에 들어가거든요. 독서실, 도서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예전에는 각각씩을 이렇게 했는데 한데 묶어서 총량제로 운영합니다. 총량제. 그러니까 지역마다 전체적인 것들을 기준을 딱 주고, 전체 면적은 그냥 요만큼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거기에 적합하게 놀이터 잡고, 면적은 알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지금처럼 주민 공동시설 면적이라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라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 면적 산출하는 기준들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경 계획과 설계에서 대안 작성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경관의 통제점에서 랜드스케이프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LC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이제 나왔었고, 생태 자연도. 자, 앞에 녹지 자연도 나온 거나 생태 자연도. 자, 시험에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완전 기본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생태 자연도 작성 지침 이런 것들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생태 자연도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 관리 지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고, 자, 얘가 법적 근거가 자연환경 보전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1, 2, 3등급이 나타내는 게 뭔지, 그리고 녹지 자연도 같은 경우도 1등급, 0에서부터 10등급까지, 0에서부터 10등급이니까 몇 단계입니까, 얘는? 0등급. 전혀 중요치 않은 거. 그 다음에 10등급. 번호가 높아질수록 중요한 종류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 11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한번 설명 들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관 생태학하면 패치 코리더 매트릭스라는 게 경관의 구조였죠.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코리더에 관련된 것들 나왔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경 설계에서 수경 연출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 아까 말한 농구장, 축구장, 배구장 같은 것들, 방위, 특히 야구장 같은 것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나무 속에 관련된 거, 종속 과목 강문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나무 속에 대한 것들, 학명을 알아야지 푸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자작나무 같은 경우도 학명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수목의 질감. 자, 수목은 줄기, 그 다음에 가지, 잎의 크기, 꽃의 크기에 따라서 질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질감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자, 질감이 일단은 잎의 크기가 크거나 꽃의 크기가 크면, 거친 질감이거든요. 거친 질감. 자, 잎의 크기가 작으면 부드러운 질감. 그러면 거친 질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무를 딱 보더라도 뭐를 먼저 봅니까? 시각적으로.
거친 질감이 눈에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각에서 얘네들은 이게 돌출돼 보이거죠. 돌출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과 배경 이런 것들 경관에서 나오는데 도형과 배경의 원리에서 튀어나와 보이거나 들어가 보이거나 그러면 경계가 흐려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주변 경관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싶다. 경관을 넓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화렵수를 넣는 게 좋습니까? 침엽수를 넣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침엽수를 넣는 게 좋겠죠. 경계가 흐릿해 보이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질감을 배우는 이유들이 일단은 얘네들을 어디에서 쓸 건지를 한번 이제 본다면 공간의 크기를 크게 보이거나 또는 작게 보이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거친 질감에서 부드러운 질감 순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돌쌓기 방법에 있어서는 뭐 크게 우리가 이제 그 모르타리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찰쌓기, 그다음 매쌓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수 설계 여기서도 뭐 우수 유출량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는 CIA. 자, 그런데 얘네가 단위가 다 다르거든요. 자, 얘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 초 단위로 계산해야 되고 유출계수라는 거는 일단 얘는 단위가 없고 우리가 시간당 비 오는 날 일기예보 들으면 얼마만큼의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위가 다 틀리죠. 자, 여기서 쓰는 또 단위는 또 헥타르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360분의 1이라는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공식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조경 관리에서는 이제 골프장 그린용으로 들어가는 잔디는 벤트그래스. 요즘 뭐 골프 경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능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파릇파릇하고 뭐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벤트그래스가 잎이 엄청 질감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잎이 크기가 작고 촘촘하다는 거죠. 근데 관리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잔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핑 벤트그래스, 벤트그라스가 이제 관리 요구도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병해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잘 이제 걸리니까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조경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전정에 관련된 부분들. 자, 전정은 수목의 어떤 형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생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리상 목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화 목적. 자, 특히 조경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 같은데 꽃을 보기 위한 수목들이 많은데 꽃을 볼 수 없게 전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전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무가 봄에 개화를 하거나 또는 여름에 개화를 하거나 자, 이럴 때 언제 전정해야 되는지. 뭐 이거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꽃이 진 직후. 왜냐면 봄에 꽃을 피는 수종도 그 전에 봄에 꽃이 피죠. 그러면 꽃이 분화하는 시기, 화 분화 시기가 수목마다 다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가을에 하는 애들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서 하는 애들도 있고 수목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가장 안정적인 건 언제? 그냥 꽃이 무조건 진 다음에 전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화 목적에 따라서 언제 하냐? 무조건 그냥 꽃진 후에 하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잔디밭 같은 경우에도 잔디밭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토양 표면이 딱딱해집니다. 이거를 고결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관수하거나 비료 주거나 하게 되면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잔디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땅의 표면에 통기 작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통기 작업, 구멍을 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기 작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